한 주의 시작은 크립토 토마토와 함께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볼 만한,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명 거시경제 블로거이자 이제는 전문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린 알든이 최근에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약탈적인 화폐로부터 구매력을 지켜준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지리아 법정 통화를 보면은 나이지리아 통화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3분의 2의 가치를 잃었다.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저축한 금액의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됐다. 한마디로 작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비단 나이지리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는 160개 이상의 통화가 있으며 각 통화는 중앙, 집중식 원장이고 그 중에 대다수는 빠르게 가치를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근데 비단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원화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기축통화인 달러도 마찬가지인 상황. 린 알드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통화는 지역화된 독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통화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군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 은행과 중개 계좌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고 있는 반면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부유한 사람들만이 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지역 중앙 집중식 러그풀 원장의 통제를 벗어난 더 견고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간접비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모든 법정 화폐들 사이에서 대장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달러. 그나마 통화들 중에서는 가치평가 절하가 가장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 통화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역시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원 정책을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뉴욕시 같은 경우도 5,3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선불카드로 해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의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니들이 계속 돈을 퍼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버스에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불법 이민자들을 반기는 민주당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달러의 가치 절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이런 달러에 반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있죠. 브릭스 국가인데요. 이번에는 그들이 서구 신용평가사, 특히 미국에 맞서가지고 그들만의 자체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방의 대표적인 신용평가사들,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등등에 맞설 수 있는 그들만의 공정한 신용평가사, 이를 통해서 서방이 한번 맞서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 지금 전쟁으로 화답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최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라면서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더욱더 곤두세웠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에 폭격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긴장이 되는 상황. 자,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한 빌딩 벽에 블랙락이 드디어 현물 비트코인 ETF 광고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다인데요. 좀 썰렁하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락의 다른 상품들 광고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블랙락의 현물 ETF를 매입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저번 주에 나왔었던 반가운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블랙락 ETF의 거래량이 그레이스케일을 뛰어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량이 줄어들고 있기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겠느냐. 시장은 들뜨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이 타이밍에 제네시스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GBTC 3,090만 주를 매각 허용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GBTC 3,090만 주는 비트코인 27,78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시장이 가볍게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매도가 되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법원에서 2월 8일부터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국내 투자자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응답자의 43.4%가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이다. 34.6%는 횡보를 예상했으며 하락 및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22%로 나타났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제자리에서 횡보를 거쳤었는데 차트를 딱 봤을 때 무거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조만간에 위로 쏘게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차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3일봉 차트인데요. 볼린저 밴드가 꽉꽉 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3만 달러 이전 구간대 이후로 가장 꽉꽉 조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된다면 압착이 가속화되고 그 이후에 큰 방향성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가 비트코인이 보통으로다가 반감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큰 폭의 조정들을 겪어왔었는데 그 조정이 진행되는 마지막 주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렌지 박스 있죠? 이 구간이 보통으로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었고 해당 조정 후에는 반감기 전까지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RSI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주봉 기준 하락 다이버전스를 무효화 시켰는데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역사적으로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긴 했었지만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또 희망회로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일목균형표 차트를 봤더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렸다. 과거에 똑같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은 슈퍼 떡상으로 이어졌었다라고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떡상충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1월 장이 마감한 뒤 일목균형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비트코인 사이클상 아주 중요한 신호다. 과거 3차례 사이클에서 기준선 위로 전환선이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경우 한 번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즉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강세장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트를 찾아가지고 확대를 해봤는데요. 그가 보고 있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아래로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것은 개미털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은 떡상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일단 과연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조정 없이 그냥 바로 올릴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조정받지 않고 무작정 상승하기만 하는 자산은 없는 법인데 과연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예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숏 포지션에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2167달러를 대상으로 숏을 치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이더리움 계속 흐르게 될 것인지. 일단 힘을 내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더리움 알트코인 대장으로서는 아직 체면을 잘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어제나 답답함을 안겨다 주죠. 클레이튼의 개발사인 카카오가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살벌한 닉네임을 가진 남부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4건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김범수 전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 횡령 배임, SM 시세조종, 카카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호출 조작 건까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클레이튼에게 타격을 주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김치코인들은 전부 다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안타까운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한 줄을 희망차게 가져야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특히 광고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